안녕하세요. 김기범 기자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월드컵으로 불리는 데이비스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비스컵. 전 세계 테니스를 치는 모든 나라에서 한 번쯤은 다 데이비스컵 트로피를 들어보고 싶어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데이비스컵에 왜 집중하고 나아가서 올인해야 되는지 이 브이로그를 통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비스컵이 2019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까지는 데이비스컵이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각 국가별로 이제 어떤 A와 B 나라가 붙으면은 그 나라의 홈에 가서 경기를 하고 이기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1년 연중 상시로 벌어지는 방식이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11월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투어 일정이 다 끝나고 최종적인 마지막 일정을 데이비스컵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있고요. 18개 나라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집결해서 일주일 동안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를 통해서 우승국을 가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월드컵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매년 테니스 월드컵이 11월 말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세계 랭킹 1위, 메이저 19회 우승을 자랑하는 라파엘 나달을 앞세운 스페인이 결국 결승전에서 캐나다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회 장소가 마드리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홈구장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데이비스컵 포맷이 처음 바뀐 이곳에서 의미 있는 우승을 개최국 스페인이 하게 돼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그런 데이비스컵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사실 데이비스컵이요, 4대 메이저 대회만큼이나 전통과 권위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이 데이비스컵이 만들어진 게 1900년이에요. 이미 1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옛날에 만들어졌고 1900년 미국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드와이트 필리 데이비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대회가 바로 이 데이비스컵입니다. 그 당시에 이 데이비스라는 21살의 선수가 그 데이비스컵 우승 트로피를 기증했어요. 그러면서 데이비스컵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의 국가대항전, 이 골프로 치면 라이더컵에 가까운 그런 형식으로 처음엔 치러지다가 데이비스컵이 점점 가맹국이 늘어나고 확대가 되면서 테니스의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스컵 우승이 메이저 대회 우승만큼이나 값졌던 시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테니스의 프로화가 진행된 1968년 오픈 시대 개막 이전까지는 데이비스컵 우승의 어떤 가치가 메이저 대회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이었다고 봐요. 그럴 정도로 데이비스컵이 굉장히 인정받는 대회였는데, 자, 최근 들어서 점점 테니스가 좀 상업화되고 고도의 프로화가 진행되면서 데이비스컵의 가치가 점점점 메이저 대회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메이저 대회는 물론이고 일반 투어 대회와도 역시 투어와 메이저 대회는 높은 어떤 우승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점점점 그쪽으로 선수들의 어떤 힘이 이동하고 있었는데, 데이비스컵은 정체를 겪고 침체를 겪다가 여기에 못 견뎌서 드디어 포맷 변화를 시도한 것이죠. 1년 상시로 열리는 데이비스컵이 아니라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 모여서 전 세계 18개 국가가 월드컵 방식으로 치르는 지금의 포맷 방식으로 올해부터 변화를 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데이비스컵도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올해 어떻게 진행됐느냐, 18개 나라가 출전해서 3개 나라씩 6개 조로 만들었어요. 조별리그 라운드 로빈을 통해서 8강 진출자를 결정을 하고 8강, 4강, 그리고 결승전 이렇게 토너먼트 대회를 치러가지고 우승국을 가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첫 대회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라운드 로빈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 그리고 또 전체적인 홍보가 부족해서 이 데이비스컵이 과거에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데이비스컵 대회보다 오히려 팬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일부 나타난 건 맞습니다만, 앞으로 이 대회가 정착이 될 것이고 매년 11월 마지막 주에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모여서 최고의 선수들이 다 모여서 경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꿈의 부대라고 하는 데이비스컵 본선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국가 12개 나라 중에 하나랑 붙는데 그게 이탈리아로 결정됐어요. 그래서 내년 3월 초에 이탈리아와 데이비스컵 예선전을 치르는데 거기서 이기면 우리가 이 테니스 월드컵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탈리아가 쉬운 상대는 아니죠. 이탈리아가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국가고 세계 랭킹 8위까지 오른 베레티니, 굉장히 서브가 강한 선수죠. 그리고 클레이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파비오 포니니 선수, 그리고 18살의 신동, 야니크 시너 등 쟁쟁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100위 안에 드는 선수들만 현재 8명이 있어요. 우리와의 격차가 상당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도 투어급 선수 2명이 있습니다. 권순우와 정현이 있기 때문에 데이비스컵의 경기 방식이 4번의 단식과 1번의 복식으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명의 단식 원투펀치만 잘한다면 우리가 이런 강호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비스컵에 굉장히 집중하고 올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스컵에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데이비스컵 경기를 하게 되면 일단 예선을 치르게 되는데 예선에서 치르는 나라들, 예컨대 테니스 강국들과 우리나라가 맞대결하는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톱랭커들이 그 국가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탈리아와의 경기는 원정으로 치러지지만 그 대진 추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홈에서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 데이비스컵에 우리가 꾸준히 예선과 본선에 오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선에서 미국이나 스페인, 캐나다와 독일 이런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홈에서 경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계적인 톱랭커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단순한 이벤트 매치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데이비스컵 경기를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들과 한판 붙는 겁니다. 이만큼 좋은 기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비스컵 예선과 본선에 꾸준히 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2007년에 데이비스컵의 마지막으로 본선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까지는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닌 월드그룹이라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대회였는데 2007년 우리가 슬로바키아를 꺾고 월드그룹 본선에 20년 만에 진출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영택과 임규태 이런 선수들을 앞세워서 우리나라가 테니스 월드컵에 나갔던 것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 11년째 우리가 데이비스컵 본선과는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못지않게 그때를 더 뛰어넘는 최상의 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현과 권순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선수가 컨디션을 잘 맞추고 이 데이비스컵 대회에 올인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세계적인 강호들과 한판 멋진 승부를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데이비스컵 출전을 놓고 좀 벌써부터 때일은 논란이 일고 있는 조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비스컵 대표팀 유니폼과 신발 문제가 있는데요. 지난 중국과의 데이비스컵 원정 경기에서 정현 선수가 결국 출전이 불발됐습니다. 이유가 이제 유니폼 스폰서 문제였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가 국가대표팀 전체와 계약을 맺었던 유니폼 스폰서가 있었고 근데 정현 선수는 개별 유니폼 후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특히 정현 선수는 이제 발바닥 물집 부상이 좀 심각했는데 신발도 자신이 후원하는 신발을 제대로 착용할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협회와 이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현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현과 권순우라는 투어급 선수들은 각자 개별 유니폼과 용품 후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협회가 일괄된 후원사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느냐, 이런 개별 국가마다 어떤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는 톱프로 선수들의 개인 스폰서 계약 관계를 좀 존중해주는 그런 관행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현과 권순우라는 두 명의 투어 선수 시대를 맞게 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규정을 좀 원활하게 풀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고요. 내년 3월 당장 이탈리아와의 데이비스컵 원정 경기에서 정현과 권순우 선수가 출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좀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3월에 제대로 된 대표팀을 구성할 수 없고요. 이탈리아를 꺾고 우리가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테니스 월드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협회와 선수 매니지먼트사 간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